신생아론이 나오면 상반기에 좀 상승 좀 올라줄 거다 네. 했는데 그 힘이 생각보다 약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PF 문제가 좀 두드러지거나 또 네. 나오게 되면 예전 2010년도 상황 강남 경매물건이 지금 급증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팩트예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의외로 없어졌어요, 지금. 네. 그래서 사업성이 있는 단지들, 그 단지들 중에 안전진단이 통과 안 된 데들. 네, 오늘 모신 분은 한문도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또 거래량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좀 점검을 해볼까요? 아시는 것처럼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연속 2주 하락. 네. 이런 보도가 좀 많을 거예요. 또 강남도. 근데 1월 10일 날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 대책이 사실 발표하기 전에도 이미 그런 내용들이 발표할 거라고 예측이 됐어서 그리고 또 신생아론이 이제 1월 말부터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했단 말이에요. 1월 3일 날 했었잖아요. 그때도 한 1월 15일 정도부터 반응이 있었어요. 거래량이 그 전에 12월 달에 거래량이 1000대 이하였는데 벌써 한 달, 원래 2달치를 집계하니까 1월 한 20일이 돼가는데 바로 뭐 1000을 막 돌파하니까 네. 그러면 시장 변화가 확실히 나타났거든요. 지금 1월 20일이잖아요. 물론 이거는 1월 10일 날 발표했으니까 1월 말일까지는 봐야 돼요. 일단 그런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렇게 상승 회복을 많이 하던 주택 가격이 9월 말부터 추석 이후부터 매수세가 급감을 하죠. 그러니까 급감을 하는 게 우리 2022년도를 더듬어 보시면 그때도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급감을 하기 시작했다가 2, 3개월부터 급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자연적인 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이 아니라 어떤 인위적이고 약간 그 떠받치는 주택 신고가 이런 것들로 인한 통계의 오류도 좀 발생을 하고 네. 이런 게 종합적이면서 실제 상황을 많이 수요자들이 못 느끼고 있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어느 가격 수준이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빠지는 거죠. 됐다, 난 이번에 못 사겠구나. 그게 이제 급격하게 한 달, 2달 정도 이제 형성되거든요, 보통. 근데 지금 형성이 돼버렸어요. 돼버리다 보니까 신생아론이 나와도 힘을 못 쓰지 않을까. 제가 저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도 신생아론이 나오면 상반기에 좀 상승 좀 올라줄 거다 했는데 그 힘이 생각보다 약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매수 심리를 나타내는 매수 우위 지수라고 있거든요. 그 수치가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15, 뭐 이 수준이에요. 100일 기준으로 할 때 15면은 거의 바닥이잖아요. 근데 그게 서울이 20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20으로. 지방은 막 13, 14, 부산 같은 경우에 8까지 내려왔었고 급격하게 죽었다가 여러 가지 대책하고 이런 것들로 약간 느낌이 살아나는 것 같은데 보도를 보면 신고가 뉴스가 몇 개 떠요. 강남도 뜨는데 그걸 들여다보면 약간 허위 거래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3, 40% 오른 게 나오거든요. 좀 이상하죠. 물론 뭐 어떤 거래인지 모르는데 근데 나머지 8, 90%는 다 하락 거래에서 약간 상승 이게 혼재돼 있거든요. 네. 하락 거래가 그전하고 똑같은 양상처럼 60%, 70%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부동산원이 보수적으로 통계를 내면도 불구하고 뭐 강남 마이너스, 서초 마이너스, 송파 마이너스 다 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1월 달 거 한번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게 13일까지예요, 이거는. 네. 13일까지 보면 약간 발표가 나고 났는데도 발표 났잖아요. 거래가 끊겨요. 끊기고 하락 거래만 있죠. 그리고 또 보면 자 여기 보시면 그 전에 심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12월까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기미가 1월 달 지표에 떠야 되는데 1월 달 지표를 제가 지금 20일인데 계산해 보니까 이게 다 다운이에요. 최소한 받쳐주거나 올려줘야 신생아론이 효과가 있는 건데 그 신생아론이 1월 말부터 나오지만 수요자들은 1월 초부터 집을 사요. 사서 계약을 해두고 잔금 낼 때
그 신생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1월 중순부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매수 심리가 상당히 죽었다. 강동구 아파트 이게 18일 어제 뽑은 거거든요. 우리 8.15 네. 식구들 위해서 보시면은 어떤가요? 1일이고요. 여기가 10일이에요. 발표가 나고 났는데 거래는 없고 하락만 있어요. 그 전에 심리가 많이 죽었잖아요, 이미. 네. 그럼 그렇죠. 여기서 이제 1월 말로 가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이 힘이 약하면 이게 의외로 신장으로는 힘을 못 쓸 것 같고 노원구는 더 심합니다. 하락이. 그죠? 1월 10일이 여기예요. 여기니까 발표가 나니까 몇 개 조금 상승 거래되는 것 같은 거 2천, 3천, 4천 있지만 나머지는 어때요? 완전한 하락 분위기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현재 주택 가격이 높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 이 현상이 쉽게 정부 대책으로 살아나지 않겠구나. 그리고 정부 대책의 내용을 보면요. 핵심적인 게 특별히 없어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이건데 그 10년 걸리던 게 7년 걸린다라는 어떤 평균 기준은 있지만 현장마다 다 사업성이 틀리면 10년, 15년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효과가 좀 제한적이고 다주택자들 뭐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빼고 뭐 주택 매입할 때 취득세 종부세 완화시켜준다 그랬는데 현재 그 가격이 회복을 해가지고 비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외면하는 거예요. 이거 이 비싼 걸 나보고 사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뿐이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다가서기 힘든 가격 회복이 너무 이루어진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땐 힘을 생각보다 못 쓸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이 흐름이 반등하더라도 힘이 제한적으로 상승할 거고 시간이 가면서 만약에 PF 문제가 좀 두드러지거나 또 네. 나오게 되면 예전 2010년도 상황 쫙 심리 가라앉아서 쭉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시작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사실 가장 단단하게 그 가격이 유지가 되던 곳 중에 하나가 강남이죠. 그래서 이제 강남 불패라는 말도 있는데 네. 지금 강남 쪽 시세도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좀이 아닌데요? 아, 많이 떨어지고 있나요? 네, 네. 근데 보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기레기 분들 일부 기레기 언론들이 쓰는 기사에 대해서 이제는 별로 안 속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대 이상에서 고령자층에서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에 좀 약하신 분들은 그 지면을 보거든요. 네. 그 일부 분들은 또 당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지금 정상 가격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송파구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송파구 보시면 어때요? 그림이. 아까보다 더 심하죠. 그러네요. 회복을 제일 많이 했잖아요. 송파구가 90%대까지. 네. 그러니까 다시 하락 거래가 다 나오기 시작하고 상승 거래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15일 이 뒤로는 또 없어요. 거래가. 그게 뭐냐면 이제 매도자들이 더 이상은 나 안 내려 팔 거야 이거거든요. 그랬더니 수요자들이 그럼 안 사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내리면 살까 이렇게 되는 거죠. 신생아론이 9억 이하란 말이에요. 그럼 신생아론 효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일원동이 이제 20억 정도 가다가 한 6억 빠졌는데 제가 그 서초구에 있는 우성 7차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여기는 9억이 빠졌어요. 거의 30% 이상 빠졌어요. 최근에. 그리고 서초 힐스라고 해서 여기는 25% 빠졌어요. 16억 5천 17억 바라보던 게 얼마 전에 빠져가지고 12억 3천에 거래됐어요. 4억 2천이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물론 버티고 있는, 그러니까 공통점은 이거예요. 이 올림픽 그 아시아 선수촌도 한 20%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어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 대단지 네. 하고 신축 이런 데들은 조금 가격 하락폭이 적어요. 한 10에서 15% 최고점 대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단지수가 좀 적은 세대 있잖아요. 네. 뭐 200, 300, 400 이런 데들은 30%씩 빠진 데들이 꽤 있어요. 보도에는 또 그게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부동산 통계를 잡을 때도 500세대, 1000세대 위주로 잡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 통계에서 약간 누락됐음에도 마이너스니까 다 소규모 단지들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하락률이 더 높은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실거래들 사례를 볼 때 당분간은 진짜 시장을 절대 긍정적이나 장밋빛으로 보지 마시고 또 미국 금리 인하가 지금 쉽게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시장에 대처하시는 게 제일 좀 합리적인 판단 같습니다. 네. 지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일원동의 한 아파트가 지난해 20억에 거래가 됐는데 올해 뭐 6억이 빠졌다. 이건 좀 일시적인 어떤 뭐 특별한 현상인가요? 일시적이 아닌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6억이 빠졌어요? 빠졌지만 20억이잖아요. 네. 20억인데 그 전에 7억이었는데 어. 5, 6년 전에 7, 8억. 아, 그래요? 이걸 생각해야죠. 그럼 우리가 물가 상승률에 대비해서 과도하게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저금리 현상 때문에. 그리고 그 이자율이 2배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자율이 부담이 2배로 늘어나면 주택가격은 반으로 내려와야 수익률이 평균선을 맞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집값이라는 게 이제 상승의 어떤 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갭을 갖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직 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중인 거죠,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게 좀 장기전으로 갈수록 특히나 여러분도 아시지만 강남 경매 물건이 지금 급증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팩트예요. 강남 불패라며요. 불패가 경매 나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게 강남의 경매가 몇십 건씩 터져? 근데 또 유찰까지 돼? 이 팩트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경매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뛰어 선수급인데 네. 아니 경매가 나왔는데 올라갈 것 같으면 사겠죠? 그 서울 아파트 지금 낙찰가율이 한 80%예요. 80%. 네. 낙찰률은 한 30% 정도 되고 그 7개는 또 낙찰이 안 돼요. 그러면 다 지금 시세를 인정 안 하는 거죠. 네. 이런 걸 좀 생각하셔가지고 급속한 가격 하락이라고 보도에는 나오지만 그게 아니다. 예정된 수준이다라고 전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매가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나요? 경매 물건들이? 뭐 7월부터 사상 최대 건수고 지금 줄 기미가 없어요. 아, 계속 증가. 예, 우리가 서울만 예를 들면 2019년, 20년, 21년, 22년 네. 모두 서울의 아파트 경매 건수가 한 30건, 40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작년 한 6월, 7월부터 급격하게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매번 200건 넘어요. 10배 수준이에요, 10배. 5배에서 10배 수준으로 경매 물량이 늘어났던 거, 그 중에 강남 물량이 30, 40%라는 거. 이건 아주 여러분들이 유심히 시장이 이게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정부에서 그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서울의 아파트들 그 안전진단 규제를 그냥 사실상 예. 없이 재건축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예. 나왔잖아요. 근데 아직 그것이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봐요. 재건축 시장이 좀 조용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네, 그 영향을 거의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 보시면 이게 현재에서 이거를 바꿨잖아요. 네. 이 안전진단 과정, 안전진단을 원래 먼저 맞춰야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여기는 이제 재건축을 하세요라고 지역을 지정해줘요. 그걸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나왔죠, 정비구역 지정. 요 시간이 지나야 이제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조합 신청 요 절차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니까 그 다음을 못 가잖아요. 근데 이런 현장들이 꽤 있었어요. 있었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정부에서 지금 개선한 게 이거예요. 요 과정을 그냥 없애고 안전진단을 나중에 받아라. 언제? 사업 인가할 때. 네.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건축이 시작되는구나라고 일반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상 재건축 조합원의 원이시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입장에서는 빨라지면 뭐해?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이게 1번이에요. 네. 빨라지면 뭐해? 사업성이 없네? 빨라지면 뭐해? 추가 부담금을 6억을 내야 돼? 뭐지? 계산기를 두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노원구 아파트가 하나 얼마 전이죠. 작년 말인가 올해 나왔을 때 부담금이 5억 몇 천이 나왔어요. 그 스톱이 됐어요, 사업이. 주민들이 놀래가지고 건축비 올라간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30년만 지나면 무조건 사업 진행해라.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돈까지 대주겠대요. 50억씩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사회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돈까지 대줬는데 시간이 가면서 안전진단이 해당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리면 추진위원회 만든다고 이 한 사람들 월급 받고 있잖아요. 네. 돈 나가잖아요.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죠. 이건 저는 심각하게 얘기하면 위헌소송감도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제가 어디 방송에서 들은 얘기인데 술집에 미성년자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안전진단 통과하면 이거 못 하잖아요. 추진위원회 이거를 못 하는데 갑자기 다 들어와 술 먹어. 5살짜리도 와. 이 얘기예요. 들어왔죠? 그 술 먹다가 이제 검사할게. 술값 다 계산하고 있는데 검사하니까 미성년자야. 벌금 때릴 거야? 이거 웃기잖아요. 말이 이런 격이에요. 이게 지금 뭐냐면 안전진단이라는 게 다 같이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죠? 다 같이 부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자체가 당신들은 나중에 부셔. 여기부터 해줄게. 그럼 여기 가만히 있어요? 왜 여기부터 해줘? 싸움 나요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을 일단 던져놓은 거예요. 그냥 일단. 왜? 이건 국회 법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일단 던져놓고 그럼 재건축 주민들은 예전의 시절이라면 네. 빨라지는구나 막 이러면서 좋아하고 박수 쳤잖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재건축을 왜 좀 더 살다가 충분히 살고 나중에 천천히 하면 더 이득이지 않냐 이런 계산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시민들이. 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의외로 없어졌어요 지금. 네. 그래서 사업성이 있는 단지들 그 단지들 중에 안전진단이 통과 안 된 데들 누가 봐도 여기는 안전진단만 통과하면 될 때 음마아파트 같은데 그죠? 그런 데들은 호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재건축 시장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이렇게 안 늘어나고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네. 조심하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나중에 법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실거주 문표처럼 또 이렇게 난수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정이 아니라 그냥 계획이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계획이죠.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국회 통과하기 전에 또 섣불리 가셨다가 물론 추진이나 조합원 뭐 임원하면서 월급 받으려고 하는 일부 분들이 와 이러고 갈 수는 있어요.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실 거 없이 냉정하게 사업성 같은 것도 파악하시고 분담금도 계산하시고 접하셔야지 실수하시면은 재건축 뭐 5년 10년에 절대 안 됩니다. 몇십 년 걸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정책금융 그 대출 이것도 네. 좀 열어준다면서요. 이런 것도 뭐 하나의 규제 완화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네네. 50억 원래는 그게 없는데 조합이 성립되고 나서 안전진단 마치고 조합까지 되면은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네네. 근데 일시적으로 조합의 운영비가 모자라니까 그걸 지자체에서 지원해준다. 이건 아주 합리적이에요. 근데 이건 시작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또 50억을 대출하겠대요. 아니 R&D 개발비가 없다고 난리치는 정부가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도시계획 기본 원칙에 입각한 정책이 아니고 이거는 약간은 선거용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이게 된다고 해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볼 때 나중에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높다. 일반 도시계획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인 뉴스임에도 계속 지금 집값이 하락하는 것을 현재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거는 시장에서 그렇게 강하게 네, 받아들이질 않는 것이다. 이렇게 잘 안 생각했군요. 받아들이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아시는 그 로버트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 가설처럼 시장의 수요자들이 투자하신 분들 외에는 이거는 더 이상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실제로 아시겠지만 동작구 뭐 이런 데들 뭐 완판됐잖아요. 5대1 이래가지고. 네. 근데 계약률이 50%인 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투기 세력이 가세했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분들조차 좀 아니다 싶으니까 한 발 뺐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장을 갖다 너무 긍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더 현명한 시기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